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시 찾아온 지역의 역사 부산편입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를 고르라고 하면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이곳을 고르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이 왜 제2의 도시냐? 일단 6.25 전쟁 때 임시수도 역할을 한 적도 있고 인구만 봐도 서울 다음 가는 도시랍니다. 또 해양도시라는 정체성 덕분인지 각종 영화와 드라마, 소설의 배경이 되는 격동적인 도시이기도 한데요. 부산의 은밀한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단 부산이 왜 부산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지명들 중에는 끝에 산자가 들어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서산, 군산, 안산 등등 말이죠. 그 지역에서 돋보이는 산이 있을 경우 그 산의 특징이나 이름에서 지명도 유래하는 경우랍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 부산이 어디 산에서 유래했는지는 설만무성할 뿐 정확히 어떤 산을 가리키는 건지는 알 수가 없답니다. 한자어를 풀이하면 가마부자의 외산자인데 그래서 부산을 순우리말로 가마매 혹은 가마매라고 부른답니다. 부산분들은 이 순우리말 표현이 나름 익숙하시죠? 지금은 부산시 안에 동래구, 기장군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지금의 부산은 동래, 기장, 동평 세 지역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인데 삼국시대가 정립되기 전에는 지금의 부산 땅에 진한과 변한의 소국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장산국, 거칠산국, 동루국 등이 있었는데 처음엔 가야의 영향을 많이 받다가 가야의 힘이 약해지고 신라가 성장할 때 신라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한자식 행정명을 도입하면서 지금의 부산 땅에 동래, 기장, 동평이란 지역명이 탄생한 겁니다. 참고로 동평은 지금의 부산 진구입니다. 원래 한반도는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남해안이 국방적으로 덜 중요했습니다. 고대 시절엔 중국과의 마찰과 전쟁이 많던 한반도에는 북부 국경지대가 국방이나 군사적으로 중요했지 남쪽으로는 다 바다기 때문에 국경 강화에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바다 너머 밑에 있는 국가라곤 일본밖에 없는데 고대 시절에 일본은 한반도에 딱히 위협적이지 않았거든요. 대신 남해안은 배들이 오가며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에 군사도시라기보단 경제상업도시 혹은 관광도시로서 기능을 많이 했고 부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도 부산은 관광도시였어요. 아닌 게 아니라 부산에서 휴양을 즐기던 신라 왕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김춘추, 즉 태종무열왕이 유독 좋아하는 바닷가 스팟이 있었더랍니다. 태종무열왕이 자주 찾아서 놀기도 많이 놀고 바다도 많이 구경했다고 해서 이 장소에 태종대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리고 신라의 왕은 아니지만 그 유명한 문인이자 철학가였던 신라의 최치원도 부산을 자주 즐겼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최치원이 좋아하던 바닷가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최치원이 최애하는 곳이라 자신의 호를 바닷가 암석에다가 새겼는데 이곳이 바로 해운대입니다. 최치원의 호가 해운이거든요. 신라의 수도가 경주였던지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이 휴양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지만 고려시대에는 수도가 개성인지라 부산이 그렇게까지 각광을 받지 못합니다. 원래 지금의 부산은 동래, 기장, 동평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세 군데 모두 옆에 동네에 편입되는 그러니까 부산이 독립적인 지명으로 없어졌던 굴욕도 있었습니다. 다만 고려 말부터 왜구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남해안 일대의 군사보안적 중요도가 올라갔고 조선시대에는 동래라는 독립된 지역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지금은 부산 안에 동래구가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동래 안에 부산진이 있었습니다. 동래가 더 큰 상위 행정구역이었어요. 조선시대의 동래는 아까 말씀드린 기장과 동평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었죠. 조선 세종대왕 때부터 부산을 비롯해서 울산과 진해를 통해 일본인들의 교역을 허용해주면서 부산에 외관이 설치되고 이때부터 부산은 일본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애증의 관계가 됩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갈 때 반대로 일본에서 조선으로 올 때 부산은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곳이 되었고 그만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비유를 해본다면은 동래가 지금의 GOP, 그 중에 부산진은 지금의 GP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의 침략 전진기지였으며 임진왜란 이후로 조선 통신사들을 보낼 때 늘 부산에서 출발을 했고
또 조선 후기에는 원래 울산에 있던 경상 좌수영이 동래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러면서 동래가, 즉 지금의 부산이 경남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자 무역항으로서도 큰 규모의 도시로 거듭나게 된 거죠. 이렇게 지금의 부산, 당시의 동래는 조선시대부터 꾸준히 실으나 조우나 일본에게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로 성장했고 1876년 강화도 조약 당시 일본이 가장 먼저 개항시킨 항구가 부산이었습니다. 동래 중에서도 부산진을 콕 집어서 개항시키라고 했죠. 그리고 기존 외관이 있던 동래가 부산 내 일본인들의 거류지, 유식한 말로 조개지가 되었는데 이곳이 오늘날의 초량동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문호를 개방하고 개화한 곳이 부산이었고, 부산의 규모는 점차 커져서 일본이 아니더라도 다른 외국 국가들이 한반도로 들어올 때 부산을 꼭 들르곤 했죠. 구한말 일본은 러일전쟁 당시 한반도를 군수 운반 루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강제로 외국 차관을 끌어들여 서울과 부산을 잇는 철도 경부선을 1905년 개통시키면서 부산의 산업화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일제강점기 때 비로소 이 부산진에 해당하는 곳이 부산 부로 승격되어 동래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영도대교가 만들어진 것도 이때 일제강점기 때죠. 우리가 아는 부산은 일제강점기 때 태어난 것이며 당시 서울, 평양에 이어서 한반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러니 한국전쟁 6.25 당시 임시 수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부산 서구에 가시면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했던 관저가 그대로 남아있으며 임시 수도 시절의 정부 청사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부산이 임시 수도였고 또 서울이 위험한 상황에서 당시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큰 규모의 도시였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함경도 등지했던 이북 출신의 사람들도 전쟁을 피해 배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으며 그 유명한 흥남철수의 배도 부산에 상륙했었죠. 다들 국제시장 보셨죠? 이산 가족들이 헤어질 때 전부 부산의 영도대교 앞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그렇게 했다죠. 임시 수도로서 부산은 전시 작전사령부와도 같았고 유엔군의 많은 외국인들도 부산에 몰려있던지라 한국전쟁 직후에 부산의 인구 밀도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이 그렇게 평야지대가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제한적입니다. 사람이 살 공간은 충분하지 않고 그런데 사람은 또 몰리고 이 피난민들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언덕과 산자락에 판자촌 아닌 판자촌을 지어다가 작은 집들을 다닥다닥 붙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위생이야 말할 것도 없었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형태의 달동네였죠. 이 흔적들은 아직까지도 남아있으며 해방 직후와 전쟁 직후 부산의 원도심이었던 서구, 동구, 중구, 사구, 영도구 등지에 가시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감천문화마을이죠. 방금 말씀드린 서구, 동구, 중구, 사구, 영도구 등이 일제에 의해 강제 개항되고 개발된 근대 항구 도시로 부산의 원도심이며 당연히 이 지역에 피난민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었겠죠. 유엔 군인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던 국제시장이라든지 오래전부터 상권을 만들어 오던 자갈치 시장, 부평 깡통시장, 보수동 책발고목, 그리고 남포동 등이 부산의 처연하고 낡은 먼지를 머금고 있고 또 부산만의 아픈 근현대사의 기억이 새겨진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프고 처절했던 생존의 투쟁과 함께 부산은 한국의 산업화를 거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반짝이는 도시 중 하나로 거듭납니다. 1963년 부산부가 부산시가 되었고 정확히 10년 후 1973년 부산이 동래까지 먹습니다. 지금의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등지를 과거 동래로 여기고 있고 원래 조선시대까지 이 지역의 행정은 동래였기 때문에 진짜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곳은 부산의 원도심보다는 동래 쪽이라고 볼 수 있죠. 동래 읍성과 금정 산성도 남아서 좋은 관광지가 되고 있잖아요. 전통과 역사를 품은 곳이란 컨셉으로 동래가 관광지로 부각되면서 이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해먹던 고유의 파전이 또 유명해졌죠. 바로 동래파전인데 동래파전은 다른 파전과 달리 파를 세로로 길게 썰고 밀가루와 더불어 찹쌀과 계란을 더 많이 푼다고 합니다. 1981년 부산시는 부산 직할시가 되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데 이때 사상과 서면이 개발되면서 신도심이 됩니다.
즉 도심이 남포동 일대에서 서면 일대로 옮겨간 거죠. 부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서면이며 각종 금융, 무역, 비즈니스, 백화점이 총 집결해 있는 부촌이랍니다. 해운대도 1980년대에 개발되면서 부도심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꿈의 공간인 마린시티가 있는 곳도 해운대죠. 마린시티의 면적이 경복궁의 면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부산을 가면 반드시 찾는 곳들 중 하나인 광안리, 백스코, 센텀시티, 영화의 전당도 전부 해운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지리적으로 구분을 할 때 일반적으로 근현대사의 공간인 원도심, 80년대에 들어서 부산의 중심지가 된 신도심 서면, 전통적인 역사의 도시였던 동래, 해운대와 기장을 포함하는 동부산과 강서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산, 이렇게 5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보통 여행 일정 짤 때도 이 5개의 권역을 고려하죠. 1995년 부산 직할시는 지금의 부산광역시가 되었고 이듬해 1996년에는 한국 문화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제1회를 열었습니다. 비프 혹은 부국제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부산국제영화제는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화제인 만큼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영화제입니다. 원래는 원도심인 남포동이 부산국제영화제의 핵심이었는데 언젠가부터 행사의 중심이 해운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도 부산에 있으니 한국의 영화산업도 부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산의 역사를 훑어봤는데 사실 부산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가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화려하기로는 사실 서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산에도 어딜 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눈이 부실 정도로 휘황찬란한 야경을 뽐내고 또 어디는 부산만의 아픔과 상처를 은은하게 풍겨주는 곳이 있죠. 부산을 놀러 가신다면 두 곳을 모두 관람하시고 과거의 처절함과 현재의 영광을 동시에 느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